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PDM PLM 솔루션 팀의 차준호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해도 밝아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흥기업의 성장과 기술 유출 등의 다양한 악재가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프라 확대와 그 다음에 최적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투자 여건은 여의치가 않네요. 이에 이번 시간에는 사내 자산 보완과 그리고 업무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비용 대비 효과가 커서 기업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PDM의 최신 트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 한번 보면서 진행을 같이 하시죠. 일단 2014년 PDM의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화두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컨슈머라이제이션, 파레토의 2080 법칙, 그리고 디자인에서 생산까지. 지금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라이제이션. 이 컨슈머라이제이션은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사용자 유주의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나온 용어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IT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솔루션이 사용자의 욕구를 못 따라가서 발생한 얘기입니다. 즉, 사용자의 욕구가 실제로 솔루션들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들은 사용자들의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고 하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필요한 일도 하시죠. 그렇지만 기업에 들어가시면 이걸로 이렇게 발달된 업무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노력을 합니다. 사용자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그래서 컨슈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없는 앱들, 쓸 수 없는 솔루션들은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즉, 기존의 기능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하나의 과제가 되었던 이런 PDM의 솔루션들은 사용자가 별다른 작업 없이 기존에 쓰던 애플리케이션, 기존에 쓰던 환경, 기존에 자기가 작업하던 대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사용자들에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작업 대상에 맞춰서 녹아들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레토의 2080 법칙 다들 아실 겁니다. 설계자는 회사의 20%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자들이 만든 문서와 관련 문서는 그 외 80%의 내부 직원이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설계 문서 집중화된 솔루션에서 PDM은 설계 관련 데이터 전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또 하나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20개, 즉 2개의 설계 문서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그림 파일, 매뉴얼, 생산 문서,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이 88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훨씬 더 많은 관련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만 관리해서는 결코 협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PDM 트렌드를 본다면 일반 문서 작업자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흐름은 바로 디자인에서 생산까지입니다. 그간은 설계 데이터의 저장, 보안,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사용자들은 본인이 하는 업무 외에 설계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을 따로 했어야 됐고요. 이걸 또 보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이 저장한 데이터를 계속 자기 업무 외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PDM 솔루션은 더 이상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설계자로서 CAD를 쓰든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해서 생산하는 생산자거든 생산자 팀원이든 어떤 롤을 하고 있든 이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PDM의 데이터에 접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보고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안을 위한, 저장을 위한 시스템, 돈이 드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협업을 통해서 기업의 업무 혁신을 가져오고 능률을 높이는 그런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즉, 협업을 기반으로 한 보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5년, 16년, 17년 어떻게 PDM의 미래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미리 보는 2015 플러스 PDM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액세스, 그리고 오브젝트 유저 오리엔티드, anywhere, anytime, any device. 이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액세스. 이제는 전사가 같이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확인하고 마크업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최소한의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곧 생산 주기 단축과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사람이 생산 현장에 있던, 설계실에 있던, 혹은 PC방에 있던, 어디에 있던 최악의 환경에서라도 거기 환경에 맞는 최선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최신의 스마트폰 게임처럼 사용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 본인이 쓰던 오피스, 본인이 쓰던 CAD, 본인이 쓰던 브라우저에서 매뉴얼 없이 해당 PDM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유저 오리엔티드.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고 또 그 사용자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문서, 데이터에 기반한 메뉴 그리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PDM 클라이언트를 보게 된다면 다양한 메뉴에 다양한 옵션들, 다양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트레이닝 받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쓰고 익숙해질 정도가 되면 그 다음 버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사용자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거대하고 거창한 메뉴 중심에서 작업자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또 하나, 기능 하나하나를 찾아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문서에 알아서 상황에 맞는 메뉴가 나오고 그 메뉴를 난 단지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즉 PDM의 본연적인 기능, 검색을 해서 검색한 데이터만 있으면 거기서 어떤 작업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액세스, 사용자와 사용자가 작업하는 환경, 지향하는 환경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입니다. Anywhere, anytime, any device. 즉,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따라 자기가 보유할 수 있는 장비는 제한됩니다. PC방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혹은 PC, 강력한 워크스테이션, 다양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다양한 옵션들, 다양한 업무 환경을 적절히 제공해 줘야 됩니다. 즉, 이제부터 PDM을 사용하는 우리 제조업의 직원들은 실제로 손에 든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머릿속에 든 노하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본인의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꿈 같지 않은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산 요구사항과 수량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PDM 트렌드를 가볍게 짚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보다 생생한 현장의 향기를 느껴드리게 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가 리포트를 현장에 보내놨습니다. 리포트를 연결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액세스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김호철 리포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 리포터. 네, 저는 지금 모바일 액세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바일 액세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환경이 아닌 모바일 환경에서도 PDM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태블릿을 이용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DM에 접속할 URL과 오토캐드 360 앱, 메일 앱과 카메라 앱이 있다면 태블릿에서 PDM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하여 PDM의 웹 접속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파리 브라우저로 PDM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또한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탭하면 PDM에 접속됩니다. 웹상에서의 PDM 환경도 클라이언트에서의 PDM 환경과 유사하지만 웹 인터페이스는 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처음 PDM을 접하는 사람에게도 거부감이 없어 보입니다. PDM에서 원하는 파일을 찾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색입니다. 여러 개의 검색 기준을 활용해서 원하는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파일의 특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비를 지원하는 프린터가 있다면 아이콘을 한번 탭하는 것으로 원하는 도면을 바로 출력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PDM에 있는 파일을 모바일 장비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을 오토캐드 360 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며 오토캐드 360의 스냅 기능으로 정확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된 영역의 넓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식 기능은 원하는 위치에 구름 마크나 스케치, 텍스트 등을 남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은 현장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또 모바일 장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면에 실사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첨부로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오토캐드 360에서 마크업 작업을 마치면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PDF 또는 DWF로 변환할 수 있으며 내보내기 되는 파일은 메일을 통해 전송됩니다. 오토캐드 360 앱에서 캡처한 스크린샷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장비의 기본 어플리케이션과 오토캐드 360으로 PDM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액세스 현장에서 리포터 김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현장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PDM의 생생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작업 대상과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환경이 구축된 PDM 솔루션을 직접 확인하러 나가 있는 임정 리포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 리포터. 저는 지금 작업 대상 및 사용자 중심의 PDM이 구축된 PDM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실제 작업 대상 및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PDM이 소프트웨어 자체의 기능 중심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실제 PDM의 기능을 익히고 쓰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 PDM 시스템의 트렌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자체의 기능 중심이 아닌 사용자가 쓰고 있는 환경 속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2D CAD 그리고 오피스, 메일 시스템을 통해 PDM이 어떤 식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진화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PDM 클라이언트입니다. 대부분의 PDM 클라이언트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원하는 파일을 찾고 미리 보기 형태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문서에 대한 속성 정보와 참조된 파일 및 미리 보기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 이름, 리비전, 그리고 파일의 상태, 작성자가 누구인지까지 다양한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객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문서에 대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 객체에 대한 작업 가능한 메뉴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 하나씩 클릭하여 설명을 보고 테스트 작업 등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필요한 파일들을 지금과 같이 여러 특성 정보들을 통해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빠르게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통해 객체를 표시하고 기존의 윈도우에서 쓰던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서 설계 문서 그리고 일반 오피스 문서, 폴더별 각각의 객체에 대해 원하는 액션을
원클릭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설계 문서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보이고 각각의 객체에 대해 자동적으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구성된 옛날 방식의 메뉴들은 더 이상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은 2D CAD인데요. 설계 문서 작업을 위해 2D CAD에서 도면을 오픈해 보도록 합니다. PDM 클라이언트 작업을 해야 한다면 PDM 클라이언트와 CAD 프로그램 각각을 띄워놓고 CAD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PDM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업로드를 한다거나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PDM은 CAD 내에 주요한 PDM의 기능들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별도의 PDM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지 않고도 PDM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CAD 툴 상단에 PDM을 위한 탭이 통합되어 있고 CAD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즉, CAD만 쓰던 사람은 그대로 CAD만 쓰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별도의 환경과 기능을 익히지 않고도 설계자가 가장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PDM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이 수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툴 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PDM 클라이언트가 없이도 CAD 툴만을 이용하여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오픈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바로 CAD 내에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필요한 형상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면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다시 CAD 내 아이콘을 이용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석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렇게 저장과 동시에 서버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수정되기 이전 버전 또한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CAD만을 사용하여 CAD 설계 데이터만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설계 문서 하나당 그에 따르는 관련 문서들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서 작업을 하는 사용자들을 생각해 볼 때 문서 작업을 하고 서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이언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최신의 PDM 시스템은 오피스 문서에서도 PDM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업의 경우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고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매뉴얼들을 적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PDM 시스템에 해당 프로젝트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PDM 서버에 내가 원하는 폴더에 바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뿐만 아닙니다. 문서의 이력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협업의 방법은 메일입니다. 이 메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추적할 것이냐. 현재 PDM은 이런 사항까지 고려해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DM 서버로 이메일과 참조할 문서를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해당 메일을 작성하고 추가로 관련 참조 문서들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문서까지 첨부를 해서
메일을 보내보도록 합니다. 해당 메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신을 하고 마찬가지로 PDM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를 클릭함으로써 PDM 시스템으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일뿐 아니라 같이 첨부된 파일까지 모두 다 PDM 서버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PDM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M 시스템에서 확인 결과 메일 시스템에서 바로 업로드 시켰던 데이터, 즉 메일, 그 다음 첨부 문서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아까 작성했던 오피스 문서도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자는 작업하는 문서들도 일괄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빠르게 PDM 시스템으로 추가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PDM 클라이언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CAD 그리고 오피스 그리고 메일 시스템의 몇 가지 사례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사용자는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툴에 완벽히 녹아있는 PDM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PDM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최신 PDM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사용자 중심의 PDM 현장에서 이미정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고 작업자의 환경에 맞추어 찾아가는 PDM 솔루션,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 일부 위성 송신 상태가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Anywhere, Anytime, Any Device가 잘 활용되고 있는 현장에 나가 있는 백경민 리포터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리포터. 네, 저는 지금 다양한 사무 환경이 추구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Anywhere, Anytime, Any Device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동안의 PDM은 데이터 관리 및 문서 통합, 협업 및 공유에 대한 업무를 포커싱하다 보니 PDM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PDM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팀장님 혹은 검토자 등은 PDM 클라이언트 내에 파일을 검색한 후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한 파일을 오토캐드를 통해 파일을 열어서 간단하게 설계 데이터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해당하는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설계하는 설계자라면 어떠한 PDM 관련 프로그램의 추가 설치 없이도 PDM 클라이언트에 쉽게 접근하셔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문서 또한 오토캐드에서 간단하게 PDM에 접근하여 수정 및 데이터에 대한 이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문서를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주고받는 중요한 이메일이나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도 이력을 PDM에 저장하여 이력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PDM 애드인 설치만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PDM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나 엑셀과 같은 문서 파일 또한 설계 데이터와 관련된 문서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또한 오피스 프로그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애드인을 통해 쉽게 PDM에 접근하여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문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팀 및 혹은 현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웹 액세스를 통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오토캐드 혹은 PDM 프로그램 없이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PDM에 접속한 후 최신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PDM에 접근한 후에 해당 파일을 검색하여 미리 보기를 한 후에 뷰어 전용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무료 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뷰 전용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상으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파일을 쉽게 오픈한 후에 검토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매저 혹은 스탬프와 같은 마킹 작업을 통한 출력 등을 오토캐드 프로그램 없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PDM을 사용하는 분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PDM 클라이언트 사용자, 오토캐드를 통한 설계자, 일반 문서 즉 파워포인트 및 아웃룩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 마지막으로 현장 및 웹 액세스를 통한 사용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PD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PDM이 업무와 긴밀하게 연동하기에 비효율적이었다면 최신 PDM의 트렌드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장비를 통해서든 PDM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Anywhere, Anytime, AnyDevice가 적용되고 있는 현장에서 백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민 리포터. 보여주신 현장은 PDM뿐만 아니라 PLM, ERP, CRM 등 다양한 사내의 인프라 솔루션들이 가야 할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리포터들을 통해서 다양한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에 대해서. 이것에서 간단히 몇 가지를 추려봤고요. 그 질문들을 좀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PDM이란 Product Data Management입니다. PLM은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아마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PDM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념이 나온 것이 우주항공 프로젝트였습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 항공우주국에서. 이 PDM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실험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1950년대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60년대에 냉전기죠. 그때 다양한
국방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미 국방성에서 이것을 이어서 계속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실제로 기업들에서 채택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전세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지금은. 프로젝트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의 간단한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프로젝트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이런 그대로 데이터에 대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의 직원들이 만드는 자산, 에셋 관리, 자산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PLM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자산보다는 사내의 다양한 부서들이 어떻게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발전시켜가는 이론,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내에서는 먼저 PDM으로 사내의 설계 데이터, 관련 데이터들을 정형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PDM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러 부서들이 쓸 수 있는 포털 형태로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아니면 프로젝트 PDM의 문서가 됐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일부 기능만 공유해서 전체적인 제품의 출시 기한, 브레인스토밍부터 출시, 디자인, 그리고 테스트, 출시, 서비스, 그리고 폐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PLM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 사례를 질문 주셨는데요. 항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용도로?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세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 중공업, 자동차 등 어떤 산업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PDM의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PDM을 설계 데이터만 관리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PDM은 실제로 2개, 2대 8의 법칙에서 2개의 설계 데이터와 8개 연계된 기타 문서들, 데이터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그 문서들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를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됐든 중공업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혹은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됐든 그 프로세스가 정의되면 그거에 맞춰서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전에는 보안을 목적으로 저장하는 용도, 보안을 목적으로 저장하는 용도, 이 두 단어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사내에 가장 중요한 생산 주기와 자산 보호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서 이력 관리에 연동 가능한 그룹웨어는? 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IT는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돈이 들 뿐이죠. 문서 이력 관리에 연동 가능한 그룹웨어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시다면. 하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문서 이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ERP, CRM, 다양한 솔루션들은 기업에서 욕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욕구가 IT팀에서 나온 것이든 혹은 사장님께서 원하는 것이든 아니면 직원 중에 한 분이 기한한 것이든 이런 솔루션들은 너무 크게 가져가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절차 후에 그것들을 점차 증폭시켜서 ERP, 리소스 플래닝, CRM, 고객 데이터 관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PLM, 회사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까지 연동할 수 있고요. 문서 이력 관리에 연동 가능한 그룹웨어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재 PDM 기반이나 PLM 기반의 프로젝트를 본다면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혹은 그룹웨어들, 메일이나 아니면 팩스 혹은 메신저, 다양한 솔루션들이 연동될 수가 있고요. 혹은 대시보드. 그래서 연동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회사에 가지고 계시던 그룹웨어가 있다고 하면 이 역시 어렵지 않게 연동은 가능합니다만 권장을 드리는 부분은 문서 PDM 혹은 PDM의 솔루션 그 자체를 먼저 잘 활용하신 후에 나오는 욕구, 사용자들의 요구 기반으로
연동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작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바로 같이 이어서 나왔는데요. 협업을 위해 PDM 서버는 웹상에서 가능?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PDM 서버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의 활용을 위해서 웹 기반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오토데스크 PDM 서버 같은 경우에도 모든 CAD의 애드인 그리고 오피스 애드인 그리고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웹, 모바일 모두 웹 서비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방화벽에서 웹 포트 혹은 웹 보안 포트인 HTTPS 포트를 열어주시면 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PDM 서버는 웹 서버로 구성이 가능한지 아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미 웹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웹 서버에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웹 서비스 기반의 API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PDM 솔루션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신 질문들을 리뷰를 했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쪽에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PDM 너무 거창하고 크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사 소개나 혹은 사례 발표를 위한 그런 솔루션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직원들이 데이터를 가꾸고 나누고 그리고 키워나가야 할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것은 쉽고 그리고 강력해야만 사용자들이 쓰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직원들이 이 PDM 솔루션을 잘 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잊혀졌던 2D 기반의 중요한 자산 데이터들이 버리기 아까운 계륵이 아니라 정말 회사를 위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그런 계백 같은 그런 솔루션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PDM PLM 솔루션 팀의 차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